여러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고 또 질문을 해주고 막 이러면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더 다른 각도로 또 설명해주고 이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리스어로 뭔가를 자극하다. 그리스어로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포켓몬 말고 호르몬이라는 뜻인데, 호르몬이라는 뜻이 거기서 파생된 말이야. 뭔가를 자극한다. 왜 자극하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왜 나오지? 뭔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쌤의 뼈와 근육을 자극해서 쌤이 이만큼 큰 거예요. 180 가까운 키까지 큰 표정 관리 잘하고. 자, 이렇게까지 큰 이유가 이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인 거지, 그치? 바로 생장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이제 일반 이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라고 많이 부르잖아. 근데 제대로 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성장과 생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장은 무생물이 자랄 때 성장한다 그래. 생장은 생물이 자랄 때 생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드름이 점점 커져. 생장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이럴 때 성장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야. 여기서 정확한 과학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과충들이라면, 이과충이라는 벌레를 말해요. 이과충들이라면 성장과 생장을 구분해서 팩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소리야? 뭐 성장 호르몬 그런 말이 어딨어? 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어? 아무튼 그렇고요. 호르몬이란 말에서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자극하는 물질이 호르몬입니다. 자, 뼈와 근육을 자극해서 키를 크게 만드는 게 생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또 몸속에서 막 열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 가면은 이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서 막 열이 나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못 들어봤겠지만 그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막 소화가 되잖아. 이 소화된 포도당들이 내 몸속에 너무 많으면 이 오줌으로 막 나와버려요. 그걸 당뇨병이라. 당뇨병 걸리면 큰일 나는 건 알고 있죠, 그지? 당뇨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는 그 포도당들을 어딘가에 저장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포도당들을 간에다가 막 저장을 막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그 유명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 호르몬도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막 할 때는 포도당이 더 필요하잖아. 그때 간에 저장돼 있던 걸 꺼내가지고 빨리 써!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도 따로 있습니다. 그 호르몬은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등등등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을 이제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이 총 5종류의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드릴게. 5종류의 호르몬, 5종류의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곳을 배울 건데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서 내분비샘.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에서 우리 몸 안으로 분비를 하는 거니까 안으로 분비한다는 뜻으로 내분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바깥으로 분비하는 건 외분비라는 말을 써요.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 눈물샘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죠. 외분비샘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배웠지만 이제 소화샘도 잘 모르겠지만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도 외분비샘입니다. 우리 몸 안과 몸 밖을 구분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소화할 때. 똥은 우리 몸에 들어간 적이 없다.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 할 때, 그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런 것도 외분비샘에 속하게 돼요. 구체적인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을 뿜어내는 어떤 작은 조직들을 내분비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자극하는 건 호르몬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 전에 배웠던 뭐가 더 심한 자극을 했다? 빠르게 자극했다? 신경.
뉴런도 마찬가지로 뉴런을 통해서 이제 뇌한테 자극을 하고 뇌가 신호를 보내면 근육을 자극해서 나도 때리게 만들고 뭐 이랬던 거잖아, 그지? 이제 기억났어. 네가 때렸었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받고 하는 이것들이 신경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신경하고 호르몬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런 차이점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호르몬부터. 자, 호르몬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자극하다라는 용어에서 나왔다 그랬고요. 뭔가 자극하는 거고요.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보내주는 것을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혈액을 따라서, 피를 따라서 온몸으로 전달이 돼요.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아예 신경하고 좀 구분을 미리 해볼게요. 신경은 뉴런이라는 걸 따라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죠.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뉴런이 빠릅니다. 뉴런이 빨라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생장 호르몬이 딱 나오면 피를 따라서 온몸으로 쫙 뿌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땅 때려서 아픔을 느끼는 데는 불과 0.1초밖에 안 걸리죠.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 얘는 상대적으로 빠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속도.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고 빠른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신경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부위, 여기만 아프잖아. 그지? 하지만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 온몸 전체에 이제 퍼져가지고 몸을 생장시키죠? 그래서 얘는 작용하는 범위가 크다라고 말하고요. 얘는 좀 작다라고 말합니다. 작용 범위가 넓다, 좁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작용하는 범위가. 자, 호르몬은 그리고 작용 범위가 넓을 뿐더러 아주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반해서 얘는 일시적으로만, 잠깐 아프고 말죠. 일시적으로만 작용을 한다는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호르몬은 봐봐. 생장 호르몬은 생장만 시키고요. 그죠? 생장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혈당량을 조절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에만 작용을 하고, 이 혈당량을 조절하는 아까 인슐린,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은 간에만 작용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특정한 표적 기관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만의 특정한 표적이 되는 기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따로 표적이 되는 기관은 없고요. 한 방향 배웠던 거죠. 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죠. 호르몬과 신경의 커다란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르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과다증.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결핍증이 있습니다. 일례로 선생님이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좋겠다. 아무튼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거의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져. 그지? 쌤이 지금 현재 180인데 좀 더 막 2m가 넘어가면 너무 크잖아. 그지? 끄덕끄덕 해라. 그래서 너무 커지는 병을 이제 과다증, 그래서 거인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을 H를 쓸게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을 때는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리고요.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요. 쌤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죠? 외소증이나 소인증 또는 뭐 난쟁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외소증이라고 쓰나요? 외소증? 무슨 뭐라고 쓰지? 소인증이라고 써있네요. 소인증이라고 써있어요. 소인증.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인슐린을 한번 써볼게요. 인슐린.
자, 인슐린이 아까 밥을 먹어서 소화가 돼서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서 그 포도당들을 막 가져다가 간에다가 막 저장하는 게 이 호르몬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혈당이 부족하겠죠. 그죠? 저혈당증이라고 불러줄 건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저혈당증이 나올 거고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아까 무슨 병 걸렸죠? 당뇨병에 걸렸었죠?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병. 이런 병에 걸리게 되겠어요. 미리 하나를 더 소개해 볼까요? 아까 티록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티록신.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목 아래쪽에 들어봤을 거야. 갑상선 또는 갑상샘. 우리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어른들이 좀 많은데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온몸에 뿌려지게 되면은 몸에서 열이 막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티록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열이 너무 많이 나겠죠. 열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과다증. 그러면은 우리 몸에 에너지, 영양분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다 태워서 에너지로 태워버리니까 우리 몸속에서 체중이 막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다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다 태워서 열로 발생시켜버리니까 우리 몸을 구성을 못하니까 우리 몸이 빼빼빼 말라갑니다. 말라가는 걸 과다증을 해서 우리 여기 항진증, 저하증이라고 써있는데 그 항진증 티록신이 너무 항진증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 항진증에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무 많은 열이 발생돼가지고 계속 말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마릅니다. 너무 좋겠죠? 쌤이 생장 호르몬과 비슷한 거네요. 자,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항진증 걸리면 이렇게 될 뿐더러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안 좋은 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에너지 때문에 눈이 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구가 돌출됩니다. 안구가 이렇게 돌출돼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쑥 앞으로 나와요. 안구가. 빠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쑥 앞으로 나오는 증상에 걸립니다. 뭐 바제도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에 걸리게 돼요.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많이 안 나오면요. 체온 조절을 잘 못하겠지. 저하증이라고 불러주는데 체온 조절을 잘 못할 뿐더러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막 쌓이니까 막 살이 막 뒤룩뒤룩 찝니다. 살이 뒤룩뒤룩 쪄요. 체온 조절도 못할 뿐더러 살이 엄청나게 찌는 그런 증상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속의 호르몬 과다층과 그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서 내분비샘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잠깐 그림 좀 잠깐 보고 있어봐. 우리 그림 어디에 내분비샘이 있나 봐요. 쌤을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는 엄청 작고요. 다리 엄청 길죠. 딱 봐도 두두해요. 고마워요. 아닌 거예요. 덥냐? 거짓말하면 이렇게 더워져요, 나는. 코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내분비생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뇌에 있습니다, 뇌. 우리 뇌 저번에 배웠잖아. 뇌가 이제 중간뇌, 간뇌라는 뇌가 중간에 껴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대뇌가 크게 있고요. 중뇌가 있고 가운데 껴있는 중간뇌가 있었죠? 간뇌 밑에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이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나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자, 그거를 조그맣게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뇌 밑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게 뇌 밑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뜻이야. 자, 앞부분은 독립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간내에 붙어 있습니다. 간내야. 간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얘네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좀 크게 그렸어. 자, 이 녀석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뇌의 하수인, 뇌하수체라고 불러줍니다. 뇌하수체. 뇌 밑에 붙어 있어, 조그맣게. 뇌 밑에 붙어 있는 여기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구조가 다른 건 나중에 심화적으로 배울 텐데, 앞부분은 독립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 간내에 붙어 있고, 간내에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도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앞부분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안 나눠놨네요. 그죠? 그런데, 잠깐 정리를 하면, 으쌰. 자, 뇌하수체 앞부분을 전엽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을 후엽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뒷부분은 이제 여기서 만든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분비하는 곳이고 앞부분은 지가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녀석이야. 자, 둘 다 뇌에 붙어있는 녀석이라서 뭔가를 자극하고 뭔가 명령을 내리고 자극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호르몬들이 전부 다 뇌하수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생장 호르몬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라던가 등등 뭔가를 자극하고 생장 호르몬도 뭔가 자극하는 거지. 뼈하고 근육을 자극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전엽에서 나오고요.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그거 항이뇨 호르몬이라던가 항이뇨 호르몬과 그 다음에 옥시토신 뭐 이런 호르몬들이 후엽에서 나옵니다. 자, 못 들어봤던 호르몬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인데 둘 다 못 들어봤겠네요.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작용을 막아주는 호르몬이야. 이뇨작용이 오줌 싸는 거거든. 오줌을 막아준다는 건 오줌으로 나갈 물들을 다시 재흡수해서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녀석입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은 내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상황.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상황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의 수분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이고요. 옥시토신이라는 녀석은 여자들이 나중에 이제 출산할 때 그걸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산할 때 자궁이 수축되면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축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가 이 호르몬 때문인데 이게 바로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옥시토신이라는 적도 이 뇌하수체에서 나와요. 항이뇨 호르몬은 이제 여기 우리 옛날에 배웠던 배설 파트에서 세뇨관 쪽에 작용을 해서 물을 다시 재흡수하는데 세뇨관을 자극하는 거죠. 세뇨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자궁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들도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어디 쓰는지는 나중에 따로 알려줄게요. 나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여자에게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읍시다. 첫 번째로 뇌하수체는 그래서 뭔가를 다 명령하고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왔다. 뇌하수체인가 보다 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호르몬은 바로 여기 목 바로 밑에 붙어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두 번째 녀석입니다. 두 번째 녀석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두 번째 호르몬이 바로 갑상샘. 갑상샘이라는 호르몬이야. 이 샘자를 한자어로 선이라고 해요. 갑상선. 그래서 샘, 선자 써서 갑상샘이라고도 부르고 갑상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자, 티록신이라는 녀석이 아까 우리 몸에 열을 막 발생시키는 녀석이라고 했잖아.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세포가 호흡을 하게 한다. 세포 호흡을 촉진시킨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포가 호흡을 막 하면 에너지가 막 나올 거 아니야? 그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자, 암기법이 있는데 여러분 입고 있는 티로 여기를 가려요. 이렇게 딱 가려. 따뜻하죠. 여기가 갑상샘의 위치고요. T로 가렸으니까 티록신이고요. 걔의 역할이 보다 따뜻하니까 세포호흡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티록신 이렇게 암기하는 티록신 T만 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위치를 가지고 암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호르몬은요. 세 번째 호르몬은 얘를 먼저 소개하자. 쌤이 이거 옛날에 배설 배울 때 우리 몸에 두 개의 신장이 이렇게 있다. 등 쪽에 붙어 있어서 권선술이 앞에 때리는 건 반칙이 아니지만 옆구리나 뒤를 때리는 건 반칙이다. 이런 게 기억납니까? 신장인데 신장 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신장을 도와주는 녀석이 있어요. 신장의 역할을 도와주는 녀석. 신장의 역할을 도와주는 녀석이라서 요 녀석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부자가 도울 부자예요. 신장을 도와주는 뜻이야. 반장을 도와주는 애가 누구야? 부반장, 그죠? 부자가 도울 부자입니다. 도와주는 녀석이에요. 부신이란 말도 신장을 도와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신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 다 때려 부신. 자, 누가 싸우고 있냐면요. 엄마랑 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막 말싸움을 막 하고 있어요. 아들이 엄청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들고 에이 몰라!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그때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의 상태. 혈압이 막 올라가고요. 심장 박동 촉진되고요. 호흡 막 거칠어지고 이럴 거 아니야. 이 상황이야. 그래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 날린? 아들이 날린. 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 호르몬.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엄마의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고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려면 엄마의 몸속에 뭐가 많이 지나다녀야 돼? 포도당이 많이 지나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혈당량도 증가시킵니다. 그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이름, 역할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나와있죠? 아드레날린, 혈압 상승, 심장박동 및 혈당량 증가 보이죠? 엄마의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드레날린 역할이야.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제 엄마라고 쓸게요. 엄마의 상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암기법입니다. 자, 네 번째 호르몬은요. 그림이 조금 너무 다리를 길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소화기관 중에 여기 옆에 붙어 있는데 이자라 그래서 이렇게 좀 할게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녀석 이걸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이리 와. 이자. 네 번째 이자입니다. 자, 이자는 우리 소화액을 분비하는 녀석이었잖아. 기억납니까? 이자에게는 세 가지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었는데 얘는 호르몬도 분비를 한다는 거. 호르몬도 분비를 해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 유명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자가 이 둘을 분비하는 거야. 아까 인슐린 기억납니까? 인슐린?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야. 어디다가 포도당을 저장한다고? 간에다가 저장을 해. 간에다가.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뭐냐면 이게 간인데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소장에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이 모세혈관으로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면은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흡수가 되면은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이걸 빼다가 이 간에다가 탕탕탕탕 저장합니다. 간에다가 이렇게 포도당을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뭉쳐가지고 덩어리지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럼 피 속에 포도당 수치가 막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것을 혈당량을 낮춘다고 표현해. 혈당량을 낮춰준다.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아까 당뇨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거든. 혈당을 낮춰줘야 당뇨병에 안 걸리게 됩니다. 자, 혈당을 낮출 때 이용하는 게 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간 속에 이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간 속에 막 저장될 거 아니야? 이 간 속에 저장된 요 형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글리코젠이라고 불러줘요. 글리코젠이라고 불러줍니다. 쌤 옛날에 산에 가다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우의 이름은 뭐죠? 구미호죠, 구미호. 9개의 꼬리.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너무 홀린 듯이 가갖고, 예쁘다. 그랬더니 그 구미호가 나한테 오더니 손을 뱃속에 쏙 집어넣고, 뭘 꺼내는 거야. 뭘 꺼내죠? 간을 꺼내. 왜 간을 꺼내죠? 날 죽이려고. 글리코젠 먹으려고 해요. 진짜인데? 그냥 글리코젠만 먹어도 돼요. 포도당 덩어리 아니야, 그지? 간 속에 포도당 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굳이 나를 잡아먹지 않더라도 간만 먹어도 굉장히 많은 포도당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구미호는 간을 빼먹는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간 속에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쌤이 살아있는 이유는 뻥이니까. 알고 있었죠? 구미호를 어떻게 만나? 그죠? 혈당량을 낮춰준 녀석이고요. 반대로 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다시 빼다가 다시 혈액 속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언제? 운동할 때 피 속에 혈당이 많아야 이제 세포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피 속에 혈당이 너무 적어.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뜯어다가 다시 피 속에 막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하는 게 바로 요게 바로 글루카곤이야. 자, 글루카곤은 다시 혈당량을 뭐한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혈당 수치를. 혈당이란 말이 혈액 속의 당분 수치를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잖아. 다시 올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름이 왜 글루카곤이냐면 글리코젠을 분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다시 넣어준다는 표현이 글루카곤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할 거야.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요. 자, 이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돈이 어떻게 알았어? 나 전혀 힌트를 주지 않았는데 대단한데요? 돈이 떠오르잖아. 하지만 우리는 신성한 교실에서 돈 얘기를 막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설탕으로 한번 바꿔볼 거거든. 설탕. 설탕을 받으러 갑니다. 얼루가곤한다? 글루가곤합니다. 억지가 좀 있어요. 인정합니다. 글루가곤하면 글루가 설탕을 받으면 어때요? 내 혈당량이 올라가겠네요. 그죠? 글루가곤은 혈당량이 올라갑니다. 이자를 받으니까. 그죠? 이자로 설탕을 받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걔가 글루가더라도 이자를 안 내. 배째 없어!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살립니다. 억지가 있어. 인슐린을 안 살린다. 안 살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인슐린. 걔가 죽었어. 그래서 산자가 됐네요. 그냥 없어. 그럼 더 이상 설탕을 받지 못하니까 혈당 수치는 다시 떨어지게 되겠네요. 이건 좀 너무 억지다. 인정. 아무튼 그래서 인슐린은 이제 혈당이 떨어지고요. 글루가곤 하는 것은 설탕을 받으니까 다시 혈당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됐네요.
자, 이자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좀 낮출게요. 현실적이네, 이제. 낮춰가지고, 남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그릴게요. 남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도 얘가 여자라면,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녀석은 남자인 경우에는 정소라고 정소라는 말은 정자를 만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호르몬도 발생해요. 호르몬도. 걔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남성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인데 걔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남자의 2차 성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거. 쌤처럼 남자답게 만드는 거 있죠. 엄청 남자답잖아요. 근육 막 그죠? 목소리 엄청 굵어지고 그죠? 이런 거죠. 이제 남성성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야. 난 많이 아무튼 그래요. 테스토스테론. 암기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는 여자에 비해 조금 이렇게 좀 단순하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운동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테니스, 토스트, 테론. 게임 이름입니다. 테론 하면 무슨 게임 떠올라요? 쌤 두 가지가 더 테일즈 런너 또는 고고고 테란? 안 해봤나? 그래서 테니스 치고 배고프잖아. 토스트 먹고 게임하고 막 이런 테스토스테론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난소라고 해요. 난소. 5번을 할게요. 남자에 따르니까 난소. 난소도 난자를 만드는 장소라 난소라고 불러주는데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은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에스트로젠 또는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러요. 젠과 겐. 자, 이건 여성의 2차 성징을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여성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이에요. 암기법은 에스코트로 열 건데 쌤이 이제 옛날에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이게 찻길이야. 여자친구 찻길로 가고 있어. 일로 와. 내가 찻길로 갈게. 일로 와. 비가 오면 막 이렇게 우산 치워주고 나는 비 다 맞고 난 괜찮아. 난 바보니까. 바보니까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해주고 차 문 막 열어줘. 타. 하고 이런 것들 뭐 한다 그래? 일로 와. 이렇게 이쪽으로 와. 비키세요. 에스코트 한다고 표현해서 에스코트. 여자 남자로부터 에스코트 받는 존재 에스코트로젠. 코자 빼야 돼. 자, 에스트로젠이라고 암기를 좀 했습니다. 여성의 2차 성징을 담당을 해요. 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암기법과 함께 쫙 다 배웠고, 남자 5개, 여자도 5개죠? 5개니까 총 5종류의 내분비샘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고등과정 가면은 조금씩 추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가닥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때도 되게 쉽네라고 여겨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3번까지 내용이 끝난 거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 하나 남았죠? 항상성 유지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